안녕하세요. 장기입니다. 제가 21일 날 영상을 하나 만들고 어제는 촬영을 못해서 오늘 영상 촬영을 대신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은 조금 시장의 움직임을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하루하루 너무나 다양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고요. 우선은 어제 오늘 제가 거래했던 거 잠깐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계좌 내역을 좀 보여드리면, 네, 계좌 번호는 가렸고, 지금 보시면, 왼쪽이 현재 계좌 잔고에 대한 수익이고, 오른쪽이 실제 실현 손익 기준인데, 지금 보시면, 4월 달은 굉장히 수익이 좋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데,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3월 19일 날 이때 지금 마이너스 2200까지도 찍었던 계좌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익이 그렇게, 물론 다행히 계좌는 복구가 되고 있지만, 사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할 때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승할 때 수익을 최대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손실과 수익을 그대로 몸으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엄청나게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배워 나가고 있고 공부를 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4월 21일 날 시장이 갑자기 김정은에 대한 소식과 함께 CNN의 보도와 함께 하락을 해서 이때 일단은 좀 로스컷이 몇 개 자동 손절을 걸어놨던 정도 손절이 되면서 손실이 좀 났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일단 손실 난 거에 한 반절 정도 복구를 하고 실현손익 기준으로 그리고 오늘 좀 일정 부분 수익을 다시 챙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응을 했던 기준 그리고 내일장까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것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미국장이 지금 오히려 한국장보다 파악이 더 용이합니다. 용이한데 제가 일단 이 나스닥 차트고요. 나스닥 차트고 지금 이 음봉이 깊게 나오고 그 다음날 한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전날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종가가 3.48% 굉장히 크게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3.48이니까 결국 이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다시 접근을 하셨던 이유가 지금 이 하단의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단의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지 라인을 보면 이 갭 구간을 완벽하게 메우지 못했던 거예요. 요즘 자세히 보시면 갭 구간을 완벽하게 메꾸지 못했죠. 그래서 이 갭을 돌파했던 힘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판단, 이 갭에 대한 주식의 힘을 이해를 하시면 이런 파악이 좀 더 용이한데 이 갭을 완전히 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갭을 돌파했던 이 힘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 상승 추세의 하단의 추세선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추세도 아직도 유지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지금 이 캔들 모양 있죠. 음봉으로 장대 음봉이 났는데 그 다음날 이 장대 음봉의 중심선 이상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고 종가까지 이거를 마감을 해버린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캔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이 캔들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하락했던 추세, 이 며칠간 하락했던 추세가 지금 보시면 이 고점과 이 고점 연결을 해볼게요.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이 하락의 추세가 있는 건데 이 추세를 여기에서 갭으로 한 방에 돌파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하락의 힘을 완전히 뒤엎을 정도로 이 상승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장대 음봉에 그 다음날 양봉으로 갭으로 올라서 장대 음봉을 다 덮어버리는 이 캔들의 모습은 꼭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이런 그 캔들의 모습이 종목에서 나오신다라고 하면 시가에서 바로 따라 붙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이런 그 캔들의 모습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나오지 않고 지금 보시면 제가 뭐 올해 작년 10월부터 지금 살펴보아도 이런 캔들의 모습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게 굉장히 큰 변곡이고 일종의 페이크성인데 지금 오늘 이 마감이 어느 선에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 갭을 8600까지는 조금 힘들까요? 일단은 현재까지 모습은 양호한데 지금 시장에서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거는 전부 무시하고 지표도 뭐 안 좋게 나오는 게 있어도 전부 무시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주요 나스닥 주요 대형주들의 실적에 대한 것들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론이나 인텔이 높게 올라갔죠. 그런 실적이 좋은 몇몇 종목들이 있고 지금 원유가 일단은 안정화가 조금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상승의 끝이 사실 거의 다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다 왔다라고 봐야 되는 게 지금 엘리어트 파동의 마지막 3파가 진행 중이에요. 지금 보시면 엘리어트 파동의 마지막 3파가 1, 2, 3, 4, 마지막 5파. 그러니까 1파의 상승, 2파의 상승, 마지막 3파. 이 3파의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크게 이어지려면 이 전고점 몇 포인트죠? 지금 8600포인트 선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를 하고 이게 돌파를 하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엘리어트 파동상 마지막 상승파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라는 것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금 뭐 아직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을 그대로 또 놓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파동에서는 수익을 잘 냈다가 이 중간 파동에서 수익을 좀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크게 상승하리라고는 사실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 계속 거래는 하고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비중은 유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긴 했지만 시장에 상승했던 것보다는 조금 만족스러운 수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승 파동의 끝자락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하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한참 그 주식시장 하락할 때 현금 넣어서 주식 비중 높였다가 지금 요 며칠간 계속 빼고 있죠. 요즘은 며칠간 지금 계속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종가 장중에 매매를 하고 종가 베팅도 꽤 했어요. 왜냐하면 이 파동의 힘이 굉장히 세다라고 마지막 파동이지만 굉장히 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좀 중간 막판에 매수를 했는데 또 장 마감하고 갑자기 김정은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많이 빠져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차트를 봤을 때 미선물이 지금 전혀 빠지지 않았고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도 그리고
환율, 우리나라 환율도 전혀 뭐 갑자기 폭등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게 가장 민감한 뭐 환율이라든가 빅스 지수 또 해외 시장의 선물을 봤을 때 전혀 미동이 없길래 그 뉴스 자체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 해외 시장의 그 선물 위치도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장, 어, 해외 그 마감 후에 뉴스로 빠졌을 때 더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봉이 뭐 그대로 양봉으로 유지가 돼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음봉으로 마감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강한 상승인데 이 상승의 힘이 하루 만에 꺾인다라는 거는 상승의 힘이 강했던 만큼 이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양봉으로 뭐 지금 8,600선 상단에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내일까지도 한국 시장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김정은에 대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뭐 장중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장 마감 후에 빠졌을 때 조금 더 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관점에서 제가 거래를 좀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시장의 그 움직임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피 종합이죠. 네. 코스피 종합인데 지금 우리도 1파, 뭐 2파, 3파가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위에 상단에 이 뭐라 그러죠? 이 그 저항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원래 이제 추세선 그 상승 세기형이 제가 방송에서 한번 상승 세기형의 추세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1차적으로 검은 선 1차로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음봉으로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올라갔을 때 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 추세선에 저항에서 딱 걸리고 다시 밀린 거예요. 밀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이 추세선, 두 번째 밑에 빨간 선인데 그러면 보통 그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이 상단에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이 지금 최대치로 봤을 때도 1940포인트고 지금 마찬가지로 61선이 있죠. 61선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여기가 굉장히 강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내일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아마 이렇게 뭐 조금 만약에 오늘 미 증시가 양호하게 마감이 된다면 올랐다가 이 저항 맞고 밀릴 텐데 그대로 밀려버려서 음봉으로 시가를 깨고 내려오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빠진다라고 봐야 되고 만약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라서 이걸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이 그 위에 상단에 있는 2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장 만약에 시가가 갭이 좀 떠서 이 저항대 부분에서 갭이 떠서 시작하면 그대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 오늘 종가 베팅 그리고 오늘 장중에 매수했던 종목들이 내일 일단 거의 다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차트 상의 지지와 저항대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더 가더라도 뭐 그때는 그 이후의 움직임을 보고 지금 봐야 되는 거 만약에 지금 1파, 2파, 3파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뭐 다시 그 연장파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내일은 좀 많은 부분을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그 이후에 가는 것은 뭐 제 영역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의 움직임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와, 코스닥은
코스닥은 대단합니다. 진짜 코스닥은 코로나를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와, 코스닥은 지금 이 갭이 조금 클 건데, 맞고 떨어져야 되거든요. 맞고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 힘이 워낙 강해서, 이 힘이 워낙 강해서, 만약에 650포인트를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까지는 이 상단이 바로 열려 있습니다. 이 660까지도. 이게 여기가 갭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조금만 더 여기서 하루 이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바로 슈팅 나와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차트여서 혹시 인버스를 공략을 하더라도 코스닥은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 부분 코스피 인버스 있다가 코스닥으로 갔다가 다시 코스피 인버스로 해지를 좀 바꿔놨어요. 바꿔놨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좀 거래도 붙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조금 의심을 했었는데 오늘 거래가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갭으로 돌파를 했죠. 굉장히 센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차트의 움직임 상으로는 내일 조금 더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감을 했지만 그건 이제 미국 증시가 그날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끝나서 그런 건데 지금 미증시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한 차트로 볼까요? 네. 이건 지금 이거는 지금 선물 기준이고요. 지금 더 가겠는데요. 이게 갑자기 꼬꾸라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장 초반이어서 장이 길죠, 시간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해 주기를 바라면서 지수에 대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인버스도 제가 1차적으로 그때 분석했던 영상이 있는데 2차 분석도 같이 한번 해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